실전책으로 갑니다. 우리 개념책 다 풀었으니까요. 자, 실전책 34쪽에 있는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럴듯하지만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너와 나가 서로 대조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게 아니고 자, 너의 훌륭한 면 보여주고 나서 나는 그런 너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죠. 대조 아니고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둘이 주고받는 대화 없어요. 그냥 내가 고백하듯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네, 물음을 통해 너와 나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어리석은 내용 나오지 않았고 이런 비판적인 어조도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구체적 내용, 행동을 통해서 너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1년에서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런 너는 바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보가 아니죠. 인물됨 드러내고 있으니 4번이 정답. 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강조한다. 이제 수미상관 아시죠?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이 시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 방법 그리고 효과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1번부터 보죠. 여성적인 어조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예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적인 어조인지 아닌지 이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성적인 어조라고 하면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그 진달래꽃이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뭐 하시옵소서 이렇게 상대를 굉장히 높이면서 약간 이제 체념의 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여성적 어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적 어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요. 막 직접적으로 대상을 칭송하거나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2번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우리 피부로 감각할 수 있는 거, 뭐 이제 따갑다, 뭐 뜨겁다, 차갑다 이런 촉각적 이미지 없었고요. 그다음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흰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거 없었고요. 네,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데 민들레도 나처럼 너만 보면 웃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민들레에다가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이거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5번이 맞는 내용이 되죠. 뭐 쏙, 빙, 퇴 막 이런 식의 표현들 의성어, 의태어 사용해서 아주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담긴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특정 이제 시어에 밑줄 치고 그 의미를 묻는 건데요. 자, 10번은 땅바닥에 그냥 버려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쓰레기. 이것조차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훌륭한 아이고요. 네, 개구멍 정식 통로는 아니지만 빨리 드나들 수 있어서 지름길 역할하는 작은 구멍이에요. 지름길인데도 글로 안 가고 빙 돌아 교문으로 간다 했고 얼굴에 검댕치를 한 연탄장수 아저씨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기에 분장한 아저씨가 아니라 뭐 연탄장수 아저씨든 누구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3번이 적절하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네, 4번 호랑이 선생님,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선생님. 이 선생님조차 떠나면 자, 너는 눈물을 흘리고요. 자, 민들레는 길가에 흔하게 피어있는 작고 사소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이 시를 바탕으로 창작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을 물었어요. 자, 어떤 수업인지 볼게요. 이 시에 쓰인 바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 시를 바꿔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가 아니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에서 어떤 사람을 바보로 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어떤 사람을 바보로 그리고 있나요? 바보.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어의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었고 눈앞이 이게 급급하지 않았어요. 품성이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을 바보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었죠. 정답은 3번. 진술과 거짓을 뭐 구분하지 못하는 내용도 없었고 뭐 물질과 정신을 놓고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이 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시의 나, 화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너의 여러 모습을 관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들, 그쵸? 관찰해서 보여주면서 너는 참 바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고요.
2번 너를 바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한다. 예, 바보라고 부르면서 놀리기도 해요. 그래도 씩 웃어줬고요. 그다음에 너가 좋아서 너희들을 졸졸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했고 너에게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도 너는 이걸 다 받아줍니다. 이건 다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5번에 가면 어떤 말을 해도 씩 웃어버리고 만다. 자, 너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웃어버리고 마는 건 너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네가 이만큼 마음이 너그럽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 응용 문제는 다 풀었고, 자, 이제 어려운 고난도 응용 문제만 남았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다음엔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작가는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어떤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썼을까? 반어 부분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주제 강조했다. 풍자는 공격적인 비판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부정적인 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 너에게 이기적인 속성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었죠. 그리고 시인은 대상의 행동을 나열해서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했다. 맞아요. 바보가 부정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비판이나 풍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어였고요. 시인은 현대사회에서 효율과 편리함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뭐 편리성, 효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의 훌륭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시를 먼저 봐야겠죠. 신경림의 동해바다라는 시입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해요.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저 바다를 보면서 나도 너그러워지고 싶은 거예요.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싶다. 그래서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싶다. 의미가 좀 더 강화되고 있죠. 점층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따란 바다에 빗대어서 너그러워지고 싶다고 했죠. 너그러움을 지규법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억센 파도를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주고요. 자기 자신은 맵고 무진매로 채찍질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다? 엄격하게.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동해 바다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 시의 너는 보기의 바다와 품성면에서 비슷하다. 자, 바다 너그럽다 그랬죠. 이 시에서 너그러운 사람 맞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점층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아까 선생님이 점층법이 쓰였다 했죠. 이건 그냥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했는데 이게 좀 더 강조돼서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점층법 쓰였죠. 이 시에서도 넌 참 바보, 넌 정말 바보다 강조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지규법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낸다. 널따란 바다처럼 지규법 쓰였죠. 그리고 이 시에서도 지규법 쓰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했죠. 그리고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엄격한 자아성찰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 보기의 화자는 스스로를 무진매로 채찍질한다. 자아성찰의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이 시에서는 화자가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만 표현했지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고요. 네, 5번입니다.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뭐뭐하는 넌 참 바보다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죠. 이 시도 마찬가지 뭐뭐할 수는 없을까? 뭐뭐처럼 뭐뭐할 수는 없을까? 뭐뭐처럼 뭐뭐할 수는 없을까? 뭐뭐하면서 뭐뭐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물음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난 식구, 넌 바보다. 예. 그리고 표현 방식과 효과까지 서술하라 그랬어요. 바보다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 근데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시에 쓰인 식구를 활용해서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서술하래요. 좋아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식구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만큼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야 부분 점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요.